지적 설계론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자, 설계 인식이라는 내용인데요. 설계 인식.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보고 이게 설계가 됐다고 인식을 할까요? 일단은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룰렛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을 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숫자에 들어가면은 이제 돈을 따는 원리잖아요, 그죠? 돈을 딴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설계를 인식하느냐, 이게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설계를 인식한다고 보면은, 첫 번째가 뭐 1, 2, 3, 4, 5, 6, 7, 8 이 번호 중에 한 번호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100번을 했던, 뭐 1000번을 했던, 계속 그 숫자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제가 3을 계속 지정을 해서 3번이 나올 경우 돈을 딴다고 이제 제가 걸면은 그 숫자만 계속 나오는 거야. 반복적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반복적이고 패턴이다. 이럴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의심. 합리적 의심이잖아, 이거는. 그죠? 8개 중에 이거를 100번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어쨌든 확률적으로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 설계된 거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연.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확률 자원이 그렇게 확률 자원에 비해서 계속 한 숫자가 100번 나올 경우의 수가 그래도 많거든요.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설계에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은 뭐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무작위적으로 나와도 이게 돈을 딴다는 시스템이에요. 보면은 제가 만약에 1번을 걸 수도 있고 2번을 걸 수도 있고 쭉쭉 8번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숫자에 그 공이 이제 들어가는지 걸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제가 돈을 딴다는 어떤 규칙성을 띈다. 그럼 이게 설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설계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위적이죠. 그러니까 외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제가 무작위적으로 이제 숫자를 고른다는 거야. 근데 돈을 딴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규칙에 의해서 설계를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반복적이지 않다. 그런데 왜 설계라고 의심할 수 있느냐? 돈을 딴다는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칙이 없이 제가 무작위적으로 뭐 1번부터 8번까지 뭐 고른 다음에 뭐 어떤 숫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고르는 번호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돈을 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설계 약간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포로 치면은 세포 안에 어떤 단백질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우연히 어떤 단백질과 결합해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기능을 나타낸다고 치면은 이게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백질만 가지고, 근데 이게 다른 단백질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걸 가지고 했던 기능을 보인다. 다양하게 뭐 기능을 보인다고 하면은 기능 그러면은 이거 뭐냐, 이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을 하던 뭐 이게 영향을 줘서 어떤 세포의 기능을 줬다는 거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설계 의심할 필요, 설계다, 설계 같은 의심, 설계 의심이 든다는 거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 추론. 예,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었고요. 뭐 이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설계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정성.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라고 하면은 아까 패턴 인식,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반복이 되니까,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결과 인식. 네.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설계 추론이라고 보면은 이게 일단 더 중요한 게 기능적으로 중요한 결과 인식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요. 누가 봐더라도 나 아니고 나라고 치면은 내가 봤을 때 기능적으로 뭐 중요한 결과가 인식된다 라고 해서 이게 설계의 가능성은 아니고, 누가 봐도 아무나 봐도 이거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이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인위적이라는 거죠. 부자연스럽다 이거야.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보다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특정성이 느껴지면 그게 인위적이고 그게 설계로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러시모어 산이 있어요. 러시인가요? 러시모어인가요? 러시모어, 이제 미국에 산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 얼굴을 가진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사람 얼굴이 아닌데, 사람 얼굴인데 누가 봤을 때는 다시 말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얼굴인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돌산일 뿐이지 사람 얼굴은 아니래요. 그러면은 설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찮게 우연히 이렇게 바위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보고 어떤 인물들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그죠? 그건 벌써 설계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설계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찰자가 같은 패턴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를 설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에서 어떤 무슨 단백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게 누가 봐도 이 세포의 어떤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어디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뭔가 컴퓨터 같은데?
아니면 이거 뭐 같은데? 의심,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많이 이 완전 다른 어떤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봤던 어떤 패턴이 나타나. 완전 독립적인 어떤 시스템계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경우, 그럴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설계에 어떤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설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신다윈주의라는 게 있는데, 신다윈주의. 이 신다윈주의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너희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이고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축적. 이 사람 주장하는 바로는, 너희 그러면 DNA에서 있는 정크 DNA는 어떻게 된 거냐. 정크 DNA. 너희가 만약에 설계자들이 설계를 해서 생물을 만들었으면은 그런 필요 없는 어떤 정보를, 그죠? 이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이 DNA 서열은 뭐하러 끼워 넣었냐. 필요 없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정크 DNA는 이 신다윈주의자들은 이 돌연변이의 축적이기 때문에 정크 DNA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아니다. 현재 연구를 보면은, 연구 진행이죠. 연구 경과를 보면 이 정크 DNA도 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축적이 아니라, 이것도 말 그대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설계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이 정크 DNA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예요. 쟁점. 이 사람들은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어서 현재 쓸모는 없지만 DNA 서열로 남은 것이다. 그냥 아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아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기능이 있는 거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논쟁거리가 많은데, 그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것도 있고 제 생각도 그런데, 왜 이 지적 설계가 과학의 어떤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 문제에 관한 건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저라고 할게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과학계예요. 과학계라고 치고, 진화론, 지적 설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 비과학 있으면 신, 이제 창조론, 종교죠, 종교. 이제 이 과학계가 바라보는 이 지적 설계는 비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종교의 관점에서. 왜냐면은 지적 설계론자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많아요. 뭐 기독교든 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서 말하는 것뿐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순수 과학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설계를 이 과학으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제3자 입장에서 봐도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면은 의심이 되니까. 만약에 도둑놈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옳은 뭐 어떤 상황을 봤어.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상황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과 이 도둑이 졌던 죄의 어떤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3자는 이 도둑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소리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지적 설계에서 말하는 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다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어떤 생명체를 바라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우리 과학계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지적 설계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약에 진짜 작은 세포라도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그게 실제라고 치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학으로 편입하지 못한 그런 장면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행스럽게 이 지적 설계론자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유명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톰 크루즈도 약간 사이언톨로지 그런 건데, 뭐 지적 설계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이런 종교를 가지지 않고 누가 봐도 사리 분별하고 과학 진짜 뭐 유명한 생물학자든지 유명한 물리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과학계에 있으면서 지적 설계를 주장한다면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시선이 그렇게 되면은 이목이 집중될 수 있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딱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지적 설계론자
지적 설계를 믿는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아닌 사람들은, 교수들은 연구비 같은 거 지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비 지원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상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을 주던 어쨌든 후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내비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거는 갈등은 갈등일 뿐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종교와는 상관없이 이 지적 설계도 어떤 지금 자연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로서도 충분히 과학계로 진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종교밖에 답이 없어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지적 설계론을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과학계라고 칩시다. 과학계는 그러면 모두 설명할 수 있나요? 자, 과거를 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면 중력 볼 수 있나요? 중력 볼 수 없죠? 그죠? 뭐 입자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보이지도 않고 아직 법칙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 설계는 똑같죠. 간접적이든 뭐 직접적이든 확실히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과학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죠? 불합리해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하긴 해요. 이거 확실히, 그래서 이 종교랑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지적 설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그런 유신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면은 과학자로서 신을 믿는다는 거는 자존심 상한 일일까?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빅뱅 이론, 처음에는 거부를 했대요. 나왔을 때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는데, 지금 뭐 빅뱅 이론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론도 있고 어쨌든 하지만은 뭐 과학의 한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진화,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 뭐 화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 단계를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추상적이죠. 아직 추상적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두리뭉실하잖아. 그런데도 과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지적 설계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 설계론자가 아니라 다각도로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런 이론이잖아. 이론. 지적 설계론이잖아. 론. 지적 설계론으로, 이론으로 인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뭐 과학이냐 비과학이다라고 구분짓는 어떤 그런 원리는 없다는 거지. 뭐가 과학이고 뭐가 비과학이냐,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어떤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과학도 어찌 보면은 믿음에 기초한 거고, 간접 경험이고, 그쵸? 그렇게 따지면 과학도 아닌데, 이건 순전히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은데, 5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